그 슬로건도 경미가 일한답니다. 경미가 일한다. 예. 경미가 이한다가 아니고. 예, 아우 큰일 날 소리를. 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 예정자분들 소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입장을 들어보는 기획 인터뷰 출마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 삼양봉계동 지역사회의 뇌관과도 같은 곳이죠. 매립장 만적, 소각로 사용시한 종료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언론과 도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마지구 아파트 건설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 또한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비례대표 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예비후보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에 뵙는 겁니까? 또 이게 작년에 왔죠? 네, 아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녹음이라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웃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어쨌든 근황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얘기가 참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이 저의 실수 때문에 이거 편집으로 날려버릴 것 같고 일단 출마의 변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마의 변은요, 키워드로 세 가지를 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 예, 키워드가 너무 많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저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아,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일하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요. 세 번째는 전국 최초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11대의 비례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도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크다, 많다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크다. 정말 크다.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 배분도 도의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배분을 할 거냐. 근데 여기에 과다한 거를 이쪽으로 좀 더 취약한데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책과 제도를 조례로 입법 활동을 한다는 건 정말 매우 큰 권한입니다. 그래서 가정박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같은 경우 제가 전국 최초로 만들 때도 물론 조례 제정에 한 2년이 걸렸지만 그 가정박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 제도와 정책이 조례가 됨으로써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일이 제주도에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다가 첫 번째고요. 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하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을 갚자라고 한 게 제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책가방을 들여다준 친구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캠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몸종 아닌가요? 이 정도면?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우리가 그때 만원 버스 탈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버스를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걸어서 왜냐면 제가 좀 가난한 집의 딸이에요. 그 택시를 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늦을 때는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당시 아세요? 혹시 장애인이나 이게 여성 잘 태워주지 않은 거 택시. 그랬겠죠. 그래서 택시 타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6년을 책가방을 들어다 준 친구인데요. 그리고 제가 신성여중 신성여고에서도 좀 방황을 했을 때 끝까지 선생님들이 졸업을 시키는데 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앞으로 더 4년을 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너보다 더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에 있어서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지역구 도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정말 간절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중증이거든요. 이게 아, 예, 휠체어를 예, 타야 예, 되니까 그러시죠. 예, 예, 이게 예. 목발을 짚어도 보행의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5분 발언을 서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러한 중증 장애 여성이 지역구를 도전을 해서 당선된 사례가 전국 광역위원회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음. 특히 삼양본계가 예, 예. 정치 1번지에 대한 도전 이 우리나라 정치에 뭔가 새로운 활획을 그을 수 예. 있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이런 정치 입문하는 사람들의 지평을 넓히는 거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뭐 학연지연 혈연이라든가 이러한 외형이 아닌 정말 일로 승부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받고 싶은 것도 제가 도전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내가 당선돼야 된다는 걸 참 아름다운 언어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례대표 신분으로 지난 의회에 이제 입성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가 그때는 없으셨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번에 도전을 하시는 삼양동, 봉계동, 뭐 이분 뭐 우리 동네 위해서 한 거이신가? 라고 이렇게 유권자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원래 또 이제 고향은 원래 조천이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삼양봉계에서 보면 좀 약간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의원님 바라보는 지역 구민들의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시고 좀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거기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곳에 학연 지연 혈연 없이 선거를 치르겠답니다, 이분이. 네. 근데 이게 도의원 다 사람들이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왜 몰라?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명하더라고요. 예. 이제 딱 어떻게 유명하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더니 한동안은요. 이거 좀 약간 오바다. 네. 근데 이제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누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원이라 그러면요. 일단 휠체어 앉아 있으니까 의원이라 그러면 한 번 더 봐요.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비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지역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강점이 뭔지 아세요? 강점. 네, 한 번 본 분으로 다 기억해요. 이름은 몰라요. 더불어민주당 김. 근데 휠체어 타신 분 있잖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요 선거에 정말 큰 강점을 갖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처음에는 당황하세요. 이게 접해보질 않으셨잖아요. 지역의 그렇죠. 의원님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의원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접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보시고 일 많이 하셨더라. 또 깨알 자랑하겠습니다. 요러고 마구마구 투척해줘야 됩니다. 일 많이 하셨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그때 어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이게 기승절이 아니고 기승전 하면서 연예인이 되는 그러면서 조금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가가기 쉬운 의원일 수 있다. 다가가기 쉬운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면요, 제가 주민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잘 안 하게 합니다. 언니, 누나, 제가 또 오빠 막 이렇게 그래서 주민들 중에 오빠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 선거운동을 거의 영업을 하듯이 하시네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의원님 하니까요. 메모를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호칭이 달라짐으로써 뭘 넣냐면 민원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전화 와서 누나 나 있잖아. 이러이러한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의원님 하면요 전화 안 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뭔가 벽이 생겨.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주민들과 함께 주민으로서 주민의 그냥 대변자로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는 경미화가 많고요. 경미화시냐부터 시작해. 경미화시냐. 네. 누나,
뭐 저도 호칭이 언니 오빠가 많고에 뭔가 선거 캠프에도 경미가 나왔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사람, 그냥 접근하기, 이게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예, 그렇게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처음엔 낯선 거 맞아요. 휠체어를 타신 분을 처음 만나니까 낯선 거 맞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 서로도 융화되고 이게 어디 갈 때는요. 제가 휠체어 타면 그분들이 목발 들고 가십니다. 그 계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끈끈해졌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냥 주민들과 한 몸이 돼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지금 한 몸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지역구 선거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하고 또 그 정의당의 그 고은실 의원님 두 분이서 사실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신데 이렇게 지역구 선거에 지금 도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 운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좀 약간 힘드시거나 좀 약간 벅차시거나 이러실 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각오했던 게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5kg 뺐는데. 어쩐지 홀쭉해지셨더라. 이게 선거를 해서 빠진 게 아니고 선거 전에 뺐어요. 왜냐면 그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할 곳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동네가 계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살을 빼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5분의 보행이 10분이 되려면 살을 무조건 빼야 된다 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정치 도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살을 미리 뺐고요. 그래서 조금 그 가벼워진 몸으로 이게 좀 보행이 좀 늘어났죠. 시간이 좀 늘어났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 우리가 그 장애인 분들이 하게 되면 그 활동 보조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붙여주게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해도 공평하지 않아요. 맞아요. 명함을 돌리려면 제가 이제 휠체어 접근할 때 벌써 지나가셔요. 그리고 또 이게 힐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손이 뻗으면 그분의 손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활동보조가 이렇게 같이 해서 2인 1조로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한 분을 만나도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만나면 저는 그게 진심이 통한다고 보고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필요한 여러 군데 10군데 20군데 저는 갈 수 없고 그래도 저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민원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해야 되는 게 교통봉사 풀백인 제가 가기가 어렵고요. 뭐 청소년 지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는 제가 아마 저 밴드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민생 투어 이거는 제가 하죠. 그래서 그런 데가 제가 가야 될 것이고 또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선거 운동에 제가 집중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차별화됐다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서 차별화 선거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살을 뺐다는 분들은 들어봤어도 선거를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곳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살을 뺐다는 얘기 참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역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어주셔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지역구 도전을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살펴보고 현안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쭉 훑어보고 정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삼양봉계동 지역의 주요 현안과 입장, 해법 어떤 것들 지금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일단 핫 이슈가 삼양 같은 건 사마부영 분양과 그렇죠. 관련한 아파트 분양. 분양인데 감정가 100%를 100% 분양가로 전환한다라고 부영 입장을 했고, 근데 그걸로 입주자민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뭐 시청도 그 기한을 좀 연기도 했건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식주는 상당히 기본적인
그 서민의 권리거든요. 음. 그리고 또 보장받아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당시 그때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시에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면 저도 그 지금 3차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저기 분양 받은 집에 연세로 살고 있습니다. 연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근데 그 보면 이게 그 처음에 그 자재를 뭘 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 저도 볼일을 볼 때 문을 못 잠가요. 아, 자재 문제. 아니요,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권한이 없어요. 안에서 네. 문을 열든 닫는지. 그래서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임대 아파트의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시세가의 100%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세가가 아닌 당시 임대 아파트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삼양의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인구가 갑자기 밀집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주민 이주민이라고 얘기한다 보면 그 선주민 이주민 간의 그 가교 소통의 부분들이 분명 필요하다. 아하, 그렇죠. 저도 살짝 이주민. 옆 동네 이주민. 네, 근데 선주민들이 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삼양을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마지구에 본인이 자기신의 땅을 거기 아파트가 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선주민 입장에서는 나의 희생이 좀 있었다라는 그렇죠. 부분은 있거든요.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마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화합하고 그 소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역동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 근린공원에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에 우리 선주민 이주민이 문화를 할 수 있는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 삼양의 터전을 잡으신 분이 농업을 하고 어업을 하세요. 근데 점점 이분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농수축 경제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생명 산업의 근간은 읍면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동지역에서도 그래도 농업과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수입 또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그분들의 수입과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우리가 이게 약점으로 볼 게 아니고 이걸 강점화 시켜서 이걸 좀 서포트 해주면 훨씬 골목 경제에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삼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삼양 3동 같은 경우는 마을이 한 400명이 안 될걸요. 동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숫자가 지금 가물거리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를 그 황해장성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유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찾고 싶은 동네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게 찾고 싶은 동네도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앞으로 해야 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강점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삼양이고요. 본계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4년 전 비하면 1,000명이란 인구수가 급하게 늘었어요. 그게 LH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늘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공원, 운동시설이 없다고 상당히 많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걸을 데가 없습니다. 걸을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그 주민의 건강권을 특히 저는 이제 주민의 건강권을 본게는 꼭 선물해줘야 되는 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많은 부분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희생을 많이 했죠. 예. 지역 자체가 제주 예. 전체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제가 조천에 아까 이게 말씀하셨던 저는 그 조천이 어디냐면 남조로 사거리 밑에예요. 제 예. 집이. 그러면 그 다리를 꼭 그 본계 길을 꼭 넘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지점만 되면 알아요. 이게 냄새가 나요. 그 큰 도로에도. 그렇죠. 근데 그 살고 계신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건강과 관련한 이게 체육 시설도 그렇지만 그 제가 그 건강과 관련한 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건강 조례를 좀 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 건강 지표도 좀 만들고 국민의 건강 지표도 좀 만들어서 특히 본계 주민들에게 건강 지표를 좀 적용을 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희생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고맙습니다라는 선물을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돌려드릴 때가 됐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삼양 봉계동 지역구 지금 어쨌든 뭐 본 후보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구도로는 어쨌든 우리 김경미 의원님과 또 동료 의원이라고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한영진 의원님 두 사람의 경쟁이 지금 불가피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동료로서 지난 4년 동안 바라본 한영진 도의원의 장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보건복지안전위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3년 선배고요. 아하, 그 S여고? 예. 3년 선배이고요. 이게 보육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애정도 많습니다. 애정도 많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제가 바로 옆에거든요. 우리가 도정지원을 할 때 저 다음에 한영진 의원님 하든가 한영진 의원 예비 후보님 한 다음에 저가 하든가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약간 톤도 비슷하다 그래요. 톤이 목소리 톤이? 예. 잘 모르겠는데. 살짝 기분 나빠하셔서 지금. 근데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의정 활동할 때는 이게 좀 의기투합해서 했던 게 일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가 지금 가면서 그 다음엔 조금 접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전반기 때 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정과 전문을 가지고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질문하시면 4년 내내 이게 관철될 때까지 하시는 그 끈기 그것도 있더라. 상당히 뭔가 칭찬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참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의 눈에 살짝 보였는데. 그렇습니까? 뭐 듣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길 자신이 있으신지? 이겨야죠. 이젠 냉철하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김경미가 어떤 면이 더 낫다? 열심히 아까 한영진 후보님 열심히 하셨다지만 최고 의원상 제가 받았고요. 전국 5명만 주는 최고 의원상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뽑은 뭐 이렇게 일 잘하는 의원 제가 넘버 2고요. 내가 상위 1%야. 탑티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복지 전문가로 왔지만 농수축 경제위원회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국장님이 되신 분들은요 거의 농업에 한 30-40년 농업과 관련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국장님으로. 그럼 제가 그 질의를 할 때는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뭐 농업을 알겠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넘버 2로 뽑았다 그러면 저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자기 자랑. 너무나 이거 몸에 배셨네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저는 어쨌든 장애라는 제약이 있고 학연, 지연, 혈연이 하나는 없는데 딱 하나 승부하는 건요 일입니다.
저 일 잘합니다. 일로 승부거는 김경미. 예. 예. 그 슬로건도 경미가 일한답니다. 경미가 일한다. 예. 경미가 이한다가 아니고. 예. 아우 큰일 날 소리를. 아 그러면 혹시나 이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 후보님께 경쟁자로서 이번 지방선거 우리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말 좀 한번 멋있게 한번 치러 봅시다. 한번 영상 편지는 아니고 음성 편지 한번 써보시면 어떠겠습니까? 한 후보님, 우리 삼양 본계 지역구가 도민들의 기자들이겠죠. 기자들이 관심 지역입니다. 여성 후보 격돌, 의원 격돌, 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게 마심.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셔서 재선 의원이 되신다면은 또 이 초선 의원하고는 좀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역구에 아까 뭐 어떤 공약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역구 일 말고 좀 어떤 일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나는 좀 해보고 싶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복지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안전위에서는 보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건요?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도 많이 했고 결론은 이렇게 돼서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그렇죠. 모든 이게 도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아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게 다시 오면 이게 우리 복지와 보건을 연계해서 원스톱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어르신들이거나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스톱이라 그러면 내가 아팠고 내가 격리를 상태에서 혼자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 격리가 된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돌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주도만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원스톱을 내가 아프면 돌봄이 되고 병원에 가고 원스톱 보건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지를 겸한 이런 것들이 제주만큼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과 복지가 융합돼서 우리가 그러한 원스톱 보건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저는 와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이번에 그리고 그 경로당을 문을 닫으면 어르신들이 어디서 만남의 광장을 하면 버스 정류소예요. 그렇습니까? 예, 버스 정류소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계세요. 경로당을 문을 닫으니까. 가끔 지나가면서 그 버스 정류장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실내가 아닌 실외에 관련한 부분들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만남의 광장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19로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체계를 갖추고 싶은 게 이게 오자마자 하고 싶은 일 중에 가장 큰 생명과 직결된 일들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자리와 관련한 걸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에 관련했고 두 번째는 그냥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을 했는데요. 그 워킹 그룹을 2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느낀 게 정부의 일자리와 제주도의 일자리는 달라야 된다. 그게 왜냐면 정부가 추구하면서 돈을 내려줘도요. 그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주는요 5인 미만 사업장이 85% 정도 되거든요. 작죠, 그렇죠. 그러면 제주형 지원과 관련한 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이게 또 청년들하고도 맞아요. 연결이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아닌 거꾸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과 관련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좀 발굴하고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대보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이러니하겠지만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 10억을 했는데요. 그게 돈이 남았어요. 예. 근데 집행이 다 못 된 거군요. 예. 근데 이게 작년 6억이니까 거의 원래 6억이니까 거의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해도 그렇게 대기업과 유사하게끔 임금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제주에 맞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청년들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가죠 이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안 가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축은 정말 4년 내내 좀 고민하고 도하고도 연대하면서 좀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런 또 빅픽처가 있으시군요. 네. 아니 지역구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우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잘 와닿지는 않는데 확실히 좀 이런 그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확실히 좀 이거는 좀 막 어느 동네 사시는데요? 네, 저는 저 서귀포시 동홍동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시더라? 네, 웃자는 얘기였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다가올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일단은 한 임기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마무리를 하면서 좀 보면은 이제 좀 기억나는 순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첫 입성을 해서 5분 발언은 제가 평생 기억을 할 것 같아요. 5분 발언. 네. 네,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5분 발언 할 때 그냥 제가 그렇죠. 좀 눈물이 많습니다만은 네. 본회장에 운 최초의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5분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그 농수축 경제위원회 왔을 때 잘 보시면 그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많은 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행정사무감사가 많았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전 관리 제도가 원희룡 전 지사가 공약임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는 이 공약은 필요 없는 공약이다부터 했는데 그나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양배추 파동일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 단가를 좀 높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탐나는 전. 예. 땀나는 전. 네, 땀나는 전이라고 얘기했고, 네, 탐나는 전도 있고, 뭐 크루즈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초지와 관련해서 여의도 몇 배에 이렇게 잠식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의정 활동에 꽂힌 행정사무감사라고 선배님들한테 배웠고, 그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가 이래든 저래든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10시간을 공부하면 5시간이라 해도 좀 따라갈 수 있었지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제가 그렇게까지 깊지 않은데 행정사무감사만큼은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2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첫 번째 그 5분 발언, 의회 입성에서 5분 발언이 가장 기억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두 번의 농수축 경제 행정사무감사 나름 공부해서 이렇게 정말 의정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에 손색 없이 한 것이 좀 기억에 남죠. 역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자기 공부하고 시험 보는 기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깨알 같은 자기 자랑, 본인 자랑 또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11대 도의회에 이제 역사의 이름을 올리시게 됐는데 11대 도의회 때 함께하신 분으로 도민들한테 11대 도의회가 좀 어떻게 기억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뭐 민주당이 뭐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어쨌든 첫 스타트 때 우리가 사죄를 했죠. 신화월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어쨌든 제가 초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초선이 좀 많이 왔어요. 음. 이게 초선을 지나서 지금도 초선이지만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본 초선과 바로 옷을 입은 초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했던 11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도민들이 바라볼 때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의원 수 늘리는 것도 반대하시고 밥값 못한다 하시고 네, 저는 와서 보니까요. 밥값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진짜 시민 도민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못 비춰졌다는 것도 의원의 잘못이죠. 네, 저는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 전달이 안 된 것도 의원님의 잘못이다. 저는 의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1대의 그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숙제가 남은 11대 의정 활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숙제가 남은 11대 의정이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선거도 하셔야겠지만 또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 선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아마 관심을 나름대로 가지시리라 봅니다. 이번 지방 선거 뭐 도지사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소속된 당이 또 민주당이시니까 우리 당이 이겨야 되는 이유 그런 거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당이 이겨야 되는 거는 8년을 경험한 도민들은 다 알 겁니다. 저 제주도정 8년이죠? 예, 제주도정. 제주도정 8년. 제주도정.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도의회가 민주당이 많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야당이다. 예, 왜냐면 전 지사님이 우리 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야당이다. 그 야당의 경험들을 도민들이 하셨잖아요. 도민들이 하셨고, 그리고 그 도청이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는지를 단 한 번도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도청의 수장이 돼보지 않은 게 지금 손가락을 막 세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도민들이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갈망할 거라고 봅니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정을 공백 상태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의 결과는 민주당이 너네 똑같으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게 수장의 자리를 줄 테니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메아리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럼 그 메아리를 받아서 저는 어느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을 다하는 민주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확실히 본인 자랑이 아니니까 별로 신나 보이지가 않았어요. 비장한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끝으로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저 후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팟캐스트에 이런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삼양 본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일하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응원과 지지해 주시고요. 6월 1일 잘 승리해서 12대에 여러분들의 도민들의 민원을 또 잘 해결하는 민생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님 만나서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요. 무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